삽입이라는 메뉴 내에서 여러분들 문제에 불러왔던 내용 중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137페이지의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뭐 다 아는 거니까 보기만 할게요. 1번 문제 볼까요? 예상 문제 1번 문제. 슬라이드 1번 다음에 새 슬라이드로 제목만 입력합니다. 1번 슬라이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새 슬라이드를 쿵 눌러보시면요, 슬라이드 입력된 삽입될 것의 제목만 나온 것이 있겠죠? 누르시면 돼요. 아까랑 중복되는 문제사항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생성됐죠. 이어서 2번 보세요. 슬라이드 3번 다음에랍니다. 3번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게 할 거예요. 새 슬라이드 컨텐츠 2개랍니다. 새 슬라이드를 눌러요. 컨텐츠 2개를 누르시면 방금 선택했던 3번 슬라이드 아래에 추가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홈탭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표에 대한 사항인데, 표는 제가 얘기를 드릴 게 있어요. 자, 페이지는 138페이지입니다. 상단 좀 아래에 예제 문제가 2개가 보여요. 첫 번째 1번 문제 보세요. 슬라이드 3번에서 이랍니다. 3번 가볼까요? 콩. 됐지요? 3번에서 아니네, 이거 잘못 나왔다. 4번이에요. 4번. 현재 3번이 이거죠? 맞나요? 이건가요? 여러분들요. 맞죠? 말고 4번 눌러서 4번. 자, 네? 슬라이드 3번이 지금 문제 138페이지에 138. 제일 위에 있는 문제 보세요. 예제 문제. 에 보시면 예제 문제의 1번 문제 보시면은 슬라이드 3번에 사행 5열의 표를 삽입하세요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가 슬라이드 3번이 아니라 우리는 4번을 봐야 한다고요. 4번으로요. 요겁니다. 요거 4번 슬라이드 눌러보시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런 형태에서의 표를 만들어 주라는 경우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아까 이거 있었습니다. 컨텐츠 2개로 하세요, 뭐 컨텐츠 3개로 하세요 해서 페이지를 슬라이드 만들었을 때 컨텐츠 항목으로 만든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화면상에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거 그림 보이시죠? 하나하나 해석해 보시면요, 첫 번째 이름 뭘 것 같습니까? 표 만들기예요. 얘는요, 차트 만들기. 얘는요, 스마트 아트 만들기. 얘는요, 이미지. 얘는 이미지인데 온라인 이미지. 얘는 온라인 동영상을 가져온다는 뜻인 거예요. 얘가 왜 좋으냐면요, 이런 컨텐츠 형태의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박스에서 표를 만들 때 메뉴를 쓸 필요 없어요. 메뉴를 쓸 필요 않고요, 이것만 콕 눌러주면 표가 만들어져요. 차트를 불러와야 하는데 차트를 따로 이런데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컨텐츠 박스 하는 것이거든요. 즉 말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시험지에서 만약에 모스 시험장에서 슬라이드 4번에서의 표를 만들어 주어라 했었으면요, 일반적인 표 만드는 방식은 누굽니까? 얘를 누르는 것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지정된 슬라이드에 컨텐츠 박스가 있는 경우라면 얘를 쓰면 틀려요. 누구 써야 합니까? 컨텐츠 박스 안에 있던 표를 누르시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왜냐면 두 개가 완전 달라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컨텐츠 박스가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표를 만들었다 하시면요, 이제 눌러볼게요. 한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 박스가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한데 이게 아니라 이 컨텐츠 박스는 나와 있는데 표를 만들 때에 얘를 이용한다면, 상단입니다. 얘를 쓴다면 어때요? 달라져야 되는데. 잠시만요. 선택을 안 하고 할게요. 안 돼야 되는데. 아무튼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안 돼야 정상인데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컨텐츠 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컨텐츠 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없는 상태에서는 이 경우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 보세요. 01번 문제 보시면요, 슬라이드 3번인데 우리는 지금 3번에 컨텐츠 박스가 없기 때문에 4번 슬라이드를 쓸 거라는 겁니다. 섹션 2번이요? 아, 그렇구나. 문제가 달랐군요. 우리 문제가 2번은 안 불러왔구나. 2번 불러와 보죠. 섹션 2번 문제를 불러오시면
그렇군요. 여기 있었군요. 자, 2번의 섹션 파일을 불러올게요. 준비됐습니까? 네. 됐으면 3번 슬라이드입니다. 에서 컨텐츠 박스에 표 나와 있겠죠? 누르세요. 주의할 사항은요. 문제는 대부분 다 행렬 순서인데요. 입력은 어떻습니까? 열행 순서입니다. 거꾸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4행 5열입니다. 4행 5열이에요. 확인. 이렇게. 다음 아래 2번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5번이에요. 5번 가볼까요? 지금 얘는요. 컨텐츠 박스가 없죠.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상단의 삽입 메뉴에 가셔서 표를 누르신 다음에 6행 사열입니다. 6행은 6개의 줄 4개의 칸이겠죠. 제일 마지막에 6행 사열되어 있는 곳에다가 클릭을 뿅 누르시면 돼요. 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만든다 보니까 표 선택돼 있겠죠. 커서가 깜빡깜빡일걸요. 이 상태에서 다음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선택을 해제한 다음이 좋을까요? 선택을 해제한 다음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감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주 목적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표를 만들기만 하실 겁니까? 아니요. 만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뜻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열기 들어갈게요. 섹션 03번의 문서를 열어서 페이지는 139페이지에 보세요. 139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도형을 선택했었을 때 보시면 선택할 때 보시면요 이런 거 나오죠. 원래 없던 메뉴예요. 그쵸? 이 도구 메뉴는요 평상시 때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개체를 선택했을 때에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디자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건 서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139페이지에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던 표에서의 내용들이 몽땅 다 이 서식 도구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139페이지의 예제 문제 01번 보시면 슬라이드 3번입니다. 좋아요.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 표랍니다. 표를 선택인데 이 선택 또한도 이 안에 글자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테두리의 개체를 모두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글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표 전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 다음에 밝은 스타일 2번에 강조 4번에 스타일을 하랍니다. 그럼 제가 모스 검정을 여러분들 수업 진행할 때에 제일 강조한 사항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모스는요 문제가 길어요. 그런데 길다 보면 내가 해야 할 게 누구인지에 대한 목표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보실래요? 슬라이드 3번 표 밝은 스타일 2 강조사에 무엇을요? 스타일을 결국은 뭘까요? 스타일 바꿔라 이 말 뜻이 스타일을요. 이것만 잘 구분될 줄 아시면요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스타일이니까 눌러서 상단에 보니까 표와 연관된 메뉴는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한 번만 볼까요?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의 디자인 메뉴 들어오시면요 모양적인 부분의 메뉴만 나와 있어요. 모양 보여주는 모양이고요. 레이아웃 들어가시면요 구조예요. 이 표를 현재 3개의 줄 내린 것을 4개로 할까? 하나 지워버릴까? 등등과 같은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레이아웃입니다. 현대 지금 문제는요 스타일의 모양이었으니까 디자인 메뉴 가시면 되고요. 스타일은 여기에 있죠. 쿡 펼쳐보기를 눌러주어서 이 중에서 문제 뭐랍니까? 밝은 스타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밝게 보통 여기 안에 있단 말 뜻이겠죠. 밝은 스타일의 2번 강조사입니다. 찾아볼까요? 밝은 스타일 2번에
강조 4 얘네요. 선택에 눌러보시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었던 요거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덮어쓰기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써 있는 것이 뭘까요? 이런 스타일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열 옵션에 대한 사항이 있답니다예요. 보세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옵션 사항이거든요. 스타일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 머리끌 행 체크되어 있죠? 그쵸? 체크 빼보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실무 때 이용하시라고요. 제일 위에 있는 제목 담당이 되어져 있는 것들의 모양은 안 쓰겠다. 다음 줄무늬 행 나왔는데 빼도 되는지 아마 여기군요. 줄무늬 행이 바로 가로선 말하는 것이었네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뭘까요? 줄무늬 열에 대한 사항은 지정을 하고 줄무늬 행은 해제하랍니다. 줄무늬 열은 체크, 줄무늬 행은 열은 체크, 행은 빼줘야겠죠. 이렇게 해요. 미리 만들어진 모양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3번입니다. 그대로예요. 홍보부 아래쪽에 행을 추가하세요. 여기 홍보부입니다. 여기 아래에 행 한 개를 끼워 넣어라 이 말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단축키 사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혼돈스러운 게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홍보부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상단 메뉴 구조를 변경할 것은 레이아웃입니다. 상단 도구 메뉴에 레이아웃 들어오시면 왼편에 삭제하실래요? 삽입하시겠습니까? 물어요. 지금은 끼워 넣을 겁니다. 홍보부 아래이니까 현재 선택했던 아래 행이었던 아래쪽 삽입을 누르시면 홍보부 아래에 새로운 줄 한 가지가 생기죠. 다음 아래 보시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6번이랍니다. 가볼게요. 6번. 에서의 표입니다. 표 전체를 지정하세요. 마지막 행을 삭제해보래요. 어디일까요? 바로 얘죠. 중국입니다. 최용신의 중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 있는 곳에 클릭. 이때는 커서가 깜빡깜빡이 위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 메뉴에 어디였죠? 레이아웃. 표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레이아웃 눌러서 삭제 있는 부분을 눌러서 가로를 삭제할 겁니까? 세로입니까? 아니면 표 전체입니까? 를 묻고 있죠. 나는 가로에 행을 삭제합니다. 현재 선택한 것이겠죠. 행 삭제를 눌러보시면 선택했던 중국에 있던 제일 마지막의 행만 삭제된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해제하시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는 걸로 봅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슬라이드 3번입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예요. 표의 크기를 10cm에서 17cm로 변경한 다음에 가로의 가운데 맞춰랍니다. 여기 보세요. 표의 크기인데 현재 표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표를 선택해 보시면 상단 메뉴 어디요? 레이아웃 들어가 볼까요? 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에 들어오시면요. 중간 오른쪽에 현재 내가 가졌던 표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이때에 크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10cm, 너비는 17cm 넣어볼까요? 높이는 10, 너비는 17, 엔터. 만들어졌죠?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었고 이것에 가운데 맞춤이라는 것은 뭘까요? 위아래일까요? 왼쪽 오른쪽일까요? 가운데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의 가운데는 뭡니까? 중간이라고 한다 했었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선택한 표를 이용해 주어서 상단 메뉴입니다. 레이아웃 메뉴 안쪽에서의 맞춤이 있고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니까 가운데 맞춤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5번 문제 갑니다. 슬라이드 3번이에요. 기타 열 아래 빈칸을 모두 병합하랍니다. 어디 누굽니까? 얘죠. 기타가 있어요. 그 아래 모든 열입니다. 얘들이에요. 를 현재는 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네 개의 열로 되어져 있었는데 합치랍니다. 자, 상단에 올라가시면 레이아웃 메뉴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셀 병합, 셀 분할입니다. 병합은 선택했던 구역을 합치게 하는 거고요. 분할은 나눠주는 건데 둘 다 수행해 볼게요. 자, 셀 병합을 눌러보세요. 뿅. 한 개로 합쳤죠. 얘가요. 그쵸? 다시 나누어 볼까요? 자, 셀 분할을 눌러보세요. 지금은 세로 형태의 열은 나눌 게 없어요. 가로 형태의 행을 분할시켰습니다. 4개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열은 한 개 그대로 쓰고 행은 4개를 쓸래? 이렇게 해요. 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원상복구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봤던 거의 모든 것들은요, 이 레이아웃을 눌러야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는 아니에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범위를 잡고 난 다음 기타입니다. 아래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해 보세요. 하시면 여기에도 셀 병합, 셀 분할도 있겠죠? 시험에서는요, 마우스 우클릭 메뉴를 쓰시거나 위에 있는 탭 메뉴 이용하시거나 관계없습니다. 왜?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안 된다고 했죠? 단축키는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섹션 4번째에 갑니다. 이미지 가보시죠. 1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문서를 불러올게요. 열기를 이용해 주어서 4번 섹션 문서를 읽어오겠습니다. 자, 삽입 메뉴 안에서의 이미지 바로 얘입니다. 얘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사진 앨범. 자, 문제 먼저 보실게요. 자, 페이지는 140페이지 가장 위에 있었던 예상 문제, 예제 문제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5번에 문서 폴더에 있었던 angkorwatt.jpg 파일을 입력해 넣으랍니다. 갑시다. 슬라이드 5번. 요 자리인데, 보세요. 지금 5번에 오니까 비어있지 않고요. 컨텐츠 박스가 있지요. 이럴 때는 얘를 이용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의 메뉴를 삽입 들어가 주어서 원래 보유하고 있는 그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미지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눌러서 가져와라. 이게 정답입니다. 없으면 저기 위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시는 거고요. 자, 컨텐츠 상자에서의 왼쪽 아래에 있었던 4번째 항목의 그림을 단추를 누르세요. 묻습니다. 이미지 어디 있니? 묻죠? 나 이미지 여기에 있어. 우리 경로를 따라가 볼까요? 챕터가 3번이었고요. 문서 폴더에 가니까 앙코르와트 선택해 가져오시면 딱 되죠. 선택지는 해주시고. 그런데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이미지 폴더에 있답니다. 보세요. 현재 우리 이미지 폴더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이러한 이미지들이 총 7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사용해서 레이아웃 그림 4개, 이게 뭐죠? 프레임 모양 삼각형 가운데 그림자, 이게 뭐죠? 테마는 올가닉으로 지정해 주었던 문제의 결론된 사항은 뭘까요? 새 사진 앨범을 만들어라. 사진 앨범 만들어 주어라. 결론인 것입니다. 자, 가보시죠. 사진 앨범은 여기에 있습니다. 삽입 메뉴 가시면요, 사진 앨범 보이시죠? 새롭게 앨범 만들어 볼게요. 누릅니다. 되게 촌스러워요. 자, 먼저 아까 어떠한 이미지를 이용했었어요?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불러옵니다. 그림은 어디 있나요? 파일 및 디스크를 클릭해 주어서 그 위치 따라갑니다. 이미지라는 폴더에 있었어요. 그 안에 있던 7개의 이미지를 다 가져오시는 겁니다. 자, 가져오신 다음에 쭉 뭐 보이죠? 사진이 7번까지 있답니다. 이때 얘 아래에 보시면요, 그림 레이아웃 여기 있었을 거예요. 선택하시면 아까 그림 몇 개를 한 번에 보여주합니까? 문제는요, 4개, 그림 4개 선택. 다음 프레임 모양은 뭐 했었어요?
프레임 모양은 사각형 가운데 그림자. 아래에 프레임 모양 눌러서 사각형 가운데 그림자. 선택했죠? 테마, 주제라면 주제. 주제는 뭘까요? 찾아보기를 쿡 누르시면 찾아보기에서의 아마 올가닉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선택하시고 선택. 다 끝났죠? 끝났으면 이제 뭡니까? 만들기를 쿡 누르시면 되는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옵션 사항이 있어요. 옵션 사항 중 제일 잘하는 것은 뭐냐? 흑백이에요. 흑백 선택사항을 하세요. 잘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실래요? 보다 보니까 난 좀 달랐던 게 여러분들 여기에 1번 사진 보세요. 1번 사진. 그 다음에 2번 눌러보시고요. 2번은 가로 형태죠? 3번이에요. 가로예요. 4번 세로예요. 5번 가로예요. 6번 가로예요. 7번 세로입니다. 하다 보면 순서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세로형 된 것들 다 위로 올리겠다 해볼게요. 그러면 사진 7 눌러보세요. 선택을 꾹 하시면 아래에 활성화된 모습 보이시죠? 얘를 제일 꼭대기 위에 1번 아래로 위치해 보세요. 각도합니다. 또 세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사진 4번이에요. 4번. 4번 사진을 체크한 다음에 올려보세요. 나머지는 다 가로예요. 그쵸?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제거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모세에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1번 사진 아래에다가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사진 아래에 글상자를 만들어줘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왼쪽 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사진 1번 사진을 선택하세요. 1번 사진 선택하세요. 사진. 그 다음 새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보세요. 뿅. 바로 아래 들어오죠? 자, 이렇게 만들었던 사진을 여러분 구경합시다. 만들기를 쿵 누르시고요. 만들어진 모양 나온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배경이 올가닉이라고 하는 배경이고요. 사진에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썼나요? 1번 다음에 텍스트 박스 설명 상자 넣었잖아요. 그쵸? 원래는 1, 2, 3, 4 이렇게 오는 것인데 끼워 들어줘. 왔죠? 그 다음에 3번에 왔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진을 넣은 기능이에요. 이쁘진 않죠? 여러분들 요즘은 잘 안 쓸 겁니다. 아마 요즘은 인화하는 사진 많이 없으니까. 근데 아직도 인화해주는 인터넷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만드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요, 여행이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까지 합니다. 합시다. 자, 파일 메뉴에서의 저장 내지는 다른 이름 저장 눌러서 저장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죠. 그럼 기본 장소에 간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자, 찾아보기 눌러서 경로 그대로 두시고요. 그냥 놔두시고 여기다가 뭡니까? 이름을 여행 이라고 하는 파워포인트 문서로 저장이 되는 것이에요. 저장. 다음 세 번째입니다. 문서 폴더에 내 사진 앨범.pptx 파일을 열랍니다. 가볼까요? 자, 파일 메뉴에서의 열기 들어갑니다. 찾아보기에서 문서라는 폴더로 가보셔야겠죠. 챕터 3번의 문서입니다. 에 가면 내 사진 앨범 pptx 있답니다. 요것이죠. 얘를 열기 할게요. 됐죠? 자, 문제가 묻습니다. 이러한 pptx 파일을 열고 사진 앨범 앙코르와트 사진을 입니다. 어디일까요? 삽입 메뉴 가시면 사진 앨범에서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변경하실 겁니까? 없던 걸 만드실 겁니까? 문제는 편집, 수정이에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해라 말 뜻이겠잖아요. 뭐 어디입니까? 앨범 사진이 아니라 새 사진 앨범이 아니라 무엇이죠? 사진 앨범 편집 들어가셔야겠죠. 두 번째 편집입니다. 눌러서 들어와 보니 문제가 요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죄송합니다. 앙코르와트 사진이랍니다. 앙코르와트 어디 있나요? 제일 마지막에 있죠.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올리랍니다. 그럼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제일 위로 올려야겠죠? 앙코르와트를. 두 번째, 사진 4번은 제거입니다. 4번 사진 일로와. 체크는 이거 한 개만 돼 있어야 돼요. 제거. 프레임 모양을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프레임 모양을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수정 주었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가시면은 끝. 이어서 다음에 갑니다. 자, 그림에서의 서식이란 도구에 한번 가보신답니다. 먼저 문제를 불러올게요. 섹션 5번 불러옵니다. 굉장히 많죠? 이 파워포인트는 주로 입력하는 것이 이미지나 개체 형태이다 보니까 삽입 메뉴에서 보여줄게 맞는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141. 문제 1. 슬라이드 1번에 여기죠? 1번. 모든 그림을 부드러운 가장자리 직사각형 스타일. 문제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스타일을 넣으라 말 뜻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미지 두 개를 영역을 잡아줄게요. 상단 메뉴 어디 오시라고요? 서식. 스타일 어디 있나요? 여기. 어떤 스타일입니까? 부드러운 가장자리 직사각형. 눌러보시면 직사각형인데 부드럽답니다. 아마도 예의지 않을까 싶어요. 마우스를 1초만 올려보신 다음에 확인받고 클릭하세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네온 땡땡입니다. 네온이 뭐죠? 이 이미지의 특수 효과를 넣겠다 이 말 뜻인데요. 이미지 두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 효과라고 하는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네온이 있어요. 그 네온 중에서 어떤 걸 골라와 주랍니까? 문제 보시면 자주 강조색 4랍니다. 자주 강조색 4는 어떤 것일까요? 11포인트 요거네요. 자주 11포인트 네온 강조사 요거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실래요? 슬라이드 2번의 이미지 개체를 어디일까요? 2번의 이미지 요것이군요. 왼쪽에 상자. 서식을 원래대로 하랍니다. 지금 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서식의 말뜻이 뭐예요? 문서의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이 이미지는요, 모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얀색의 테두리에다가 동그랗게 편집된 상태인데 원래대로 바꿔주랍니다. 여기 있어요. 이미지를 콩 선택하시면요, 상단 메뉴 서식 메뉴를 눌렀을 때에 왼편에 보시면요, 그림 원래대로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눌러서 그림 원래대로를 누르시면은 초기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가로 4대 3 형태로 자르게 합니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지 않나요? 혹시 문서를 만다 보시면 가지고 왔던 이미지나 사진 등이 잘 찍혔는데 난 좀 잘랐으면 좋겠대요. 이렇게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능을 자르기 기능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미지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입니다. 자르기. 지금 이 메뉴가 안 보이신 분들은요, 서식 메뉴를 눌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에서 자르기를 콕 눌러서 자르기를 콩 눌러주시는데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가로 세로 비율이에요. 그냥 자르기를 해버리면요 자유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짧게 하건 길게 하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자르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을 문제는요 4대3 지원합니다. 그런다 마시면요 지가 알아서 4대3 비율로 잘라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반드시 마무리 한 가지 해야 할 게 필수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바깥쪽을 바닥을 클릭하셔야지 잘린 모양이 보여요.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어 세 번째 문제 슬라이드 7번의 이미지에다가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 스타일로 스타일이구나 그쵸 이건요 문제를 요약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워프라고 하는 꾸밈 효과구나. 그러면 딱 결정이 돼야 합니다. 어디가 썼을까요? 서식 눌렀을 때에 스타일은 어디에 있지? 여기에 있구나. 그 다음 잠시만요. 이미지로 고르는 거니까 스타일은 여기에 있구나. 임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 꾸밈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구나. 그럼 이 메뉴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지라고 문제를 읽으면서 결정 지을 줄 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갑니다. 슬라이드 7번 누를게요. 7번 슬라이드 둥근 사각형 모서리랍니다. 어디 있나요? 자 이미지를 쿵 눌러보시면 상단 위에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고요. 스타일을 쿵 눌러보시면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 스타일이랍니다.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 스타일 여기 아마 요거이지 않나 싶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일 거예요. 둥근이니까 얘기했네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나요? 맞죠? 자 골라봅시다. 눌러서 나오네요.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꾸밈이 되었던 효과는 어디 있었습니까? 꾸밈 효과에 오시면 돼요. 자 골라보실래요? 여기서 문제 얘기했던 워프입니다. 플라스틱 워프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얘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일이 1초씩 머물러 가면서 문제가 제시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울퉁불퉁하죠 이렇게요. 플라스틱 모양처럼. 다음 104입니다. 슬라이드 4번이라지요. 가봅시다. 4번 이미지가 있답니다. 이 이미지에 그림을 2배로 크게 해주시고요.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하랍니다. 어디에 누군지 알아볼까요? 선택 위에 서식. 크기와 연관된 거 보니까 여기 항목이겠죠? 옵션 단추를 뿅 눌러보세요. 오호!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보다 2배랍니다. 그럼 뭘까요? 저는 4cm인 것을요 8로 넣어볼게요. 알아서 2배 증가하죠. 왜? 가로 세로가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가 늘어난 것만큼 세로도 늘어날 거야 이 말 뜻이겠죠.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1번이에요. 풍경입니다. 오징어 풍경이 어디 있나요? 요거지요. 이게 오징어였었어요. 얘를 앞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또 하나 뒤에 있던 큰 제목도 앞으로 가져오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순서죠. 자 여기 있는 오징어 그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서식에 가시면 어딜까요? 앞으로 가져오기겠죠. 다시 뒤에 있는 글상자를 클릭하신 다음 얘 또한도 서식 메뉴에 앞은 앞으로인데 더 앞으로입니다. 누굴까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잠시 10분 동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 드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